자, 산업위생관리 실기 제1과목 산업위생학개론에서 제1장 산업위생에 대해서 자, 일본의 산업위생학회 AIHA 여기서 산업위생의 정의 자, 굵은 할자로 되어 있는 부분 두 번째 줄 자원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 측정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학과 기술이다. 네, 거기 그 문제에서 실제 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저 가로 속에 넣는 거다. 우리 가로 속에 넣는 거는 쉬운 거예요. 지금 AIHA에서 정한 산업 위생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일단 시험에 나왔던 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자, 이제 이번에 산업위생 역사 우리 1차 필기시험에서는 이것도 자주 나오는 편이었었는데 실기시험에서는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일본의 히포크라테스. 자, 현대역의 아버지. 그 히포크라테스가 자, 그 광산의 납중독 기술 또 최초의 직업병 납중독을 보고한 사람이다. 쭉 넘어가서 8번에 퍼시블 포트는 자, 우리가 어린이에게서 굴뚝 청소부인 어린이에게서 음남암을 최초의 암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밑에 한국의 산업위생 역사. 자, 오늘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산업위생단체에서 요 기본적으로 1차 시험에 합격한 우리가 상태에서는 ACGIH. 그래서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다. 미국 산업위생학회는 AIHA다. 또 산업안전보건청은 OSHA다. 자, 국립산업안전보건은 NIOSH다. 자, 특히 요 네 가지. 요 용어, 그 의미는 꼭 알고 좀 있어야 되죠. 자, 우리 허용 기준에 관계되는, 그 밑에 5번에 가서 산업위생 전문가의 윤리 강령. 산업위생 전문가로서의 책임, 또 근로자에 대한 책임, 기업적 고객에 대한 책임,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 근데 여기 세세하게 일반 대중에 대한 산업보건 전문가의 책임을 세 가지 쓰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적죠. 근데 큰 타이틀로 산업위생 전문가의 윤리 강령에 나오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그 내용을 세 가지 쓰셔. 그러면 산업위생 전문가로서의 책임, 근로자에 대한 책임, 또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 또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써주면 되겠죠. 근데 1차 시험에서는 1차 필기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실기시험에서는 요 세부 내용까지 쓰라면 이거 외우는 게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 전문가에 대한 책임 종류를 세 가지 쓰죠. 근데 세 가지 쓰라면 세 가지만 써주면 돼요. 외우는 건 네 가지 정도까지 외운 다음에 자, 세 가지 쓰라고 했을 때 네 가지를 다 썼다. 네 번째 거는 채점을 하진 않죠. 자, 그리고 6번에 들기 작업에 거기 감시 기준. 자, 거기 AL 그 계산식이 있죠. 이것도 우리 1차 필기시험에서도 나오는데 자, 이거를 다른 거 아주 중요한 우리가 다른 공식들 한 50여 가지에서 80여 가지 그거 완전히 외우고 완전히 숙제된 상태에서는 이것도 외워서 자, 준비를 해두면 되겠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번에 최대 허용 기준 MPL은 감시 기준 AL 곱하기 3이다. 이 공식. 권장 무게한 게 오히려 요거에 대한 공식이 여기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RWL. 자, 23. 여기 무게상수죠? 그리고 HN 수평계수, 수직 수평계수. 다음에 VM 수직계수. DM 거리계수. AM, FM, CM. 요 내용을 쓰는 거. 근데 우리 실기시험에 나왔던 이미 기출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중요도가 별표 하나 이상이죠. 별표 하나, 별표 둘, 별표 셋. 별표 셋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근데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들기지수 LI는 자, 실제 작업 무게 나누기 권장 무게 한계다. 이런 거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평 작업 때 자, 정성 작업력, 최대 작업력 의미를 가볍게 설명하시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언제든지. 근데 이게 우리가 수평 작업 때다
자, 정상 작업력이다, 최대 작업력이다. 이건 우리 1차 시험 때는 자주 나왔잖아. 1차 시험에 나와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쓸 수 있도록. 아직 시험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팔꿈치를 중심해서 위쪽을 상완, 앞쪽을 전환, 앞전자. 그러면 정상 작업은 이 위의 상완을 수직으로 늘어뜨리고 전환만을 뻗어서 파악할 수 있는 공간. 자, 이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작업력은 상완 전환을 쭉 펴서 파악할 수 있는 영역.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자, 그 근육 운동이 필요한 에너지원, 혁기성 대사, 다음에 호기성 대사, 이것도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기성 대사는 근육에 저장된 화학적 에너지다. 그 대사 순서는, 자, 아테노신 3인산, 자, 다음에 크레아틴 인산, CP, 그리고 글리코겐이나, 자, 글루코스, 포도당. 자, 호기성 대사 과정에서 포도당, 단백질, 지방, 이것이, 자, 산소와 결합을 해서, 자,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서, 자, 그 1번의 근골격계 질환, 요것을 들면서, 요거는 이런 정도는 좀 읽어보고요. 자, 쭉 뒷표로 넘어가서, 쭉 3번의 유해성 등의 주지사항,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별표 하나. 근데 항상 중요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정해놓고 공부를 하셔야 되죠. 이거 사고 좀 외우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자, 다른 거 중요한 거 한 다음에 이런 것까지. 자, 4번은 참고하면 되고, 5번에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요인. 자, 이런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발생 요인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 자, 우리 1차 필기 시험에서도 자꾸 나오는 내용이죠. 기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자, 우리 1차 시험에는 요 나왔던 적이 있죠. 근데 요 나왔던 적이 있던 걸 11가지를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자, 다른 중요한 것들 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해도 무방하죠. 자, 11 피로의 3단계. 자, 이거는 보통 피로, 과로, 곤비, 이것도 요 의미는 좀 봐둘 필요가 있죠. 자, 피로의 발생 이전 읽어보고요. 자, 전신피로에서 전신피로의 원인, 피로에 대한 거는 우리 실기시험에 가끔 나오죠. 특히 이번에 전신피로의 평가에서, 자, 거기 요 HR, 여기 심박수죠. 30에서 62, 110을 초과하고, 자, HR이 150에서, 자, 180과 HR 60에서 92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에, 자, 거기 작업 종료, 네, 그 HR 30에서 60, 60에서 90, HR 150에서 180, 요 의미,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다음 페이지에 산소 부채 현상, 요거는 중요하죠. 꼭 쓸 수 있도록. 그 밑에 2005년도에 실제 시험에 출제됐었죠. 산소 부채는 우리가 너무 아주 힘든 작업, 힘든 어떤 운동을 했을 때, 그 필요한 산소를 다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작업을 끝낸 후에도 요 산소가 계속 소비되는, 그걸 이제 산소 보상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산소 부채, 산소 빚을 진다. 채무를 진다. 자, 그래서, 자, 그 위에 있는 내용들 읽고 해서, 문제 답에, 심한 작업부터는 격렬한 운동 후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보다 소비되는 산소의 양이 더 많아. 발생하는 산소 부족 현상으로 작업 후에 산소 부채를 보상하기 위해 일정 시간 산소비가 일어난다. 자, 그 산소 부채가 일어날 때 에너지 공급은 세 가지 쓰셔. 네, 그 아테노신 3인산, ATP, 다음에 크레아틴, 인산, CP, 다음에 글리코겐. 기본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그 11년도에 출제됐던 전신피로에 관한 가로 안에 그래서 심한 전신피로 상태란 작업 종료 30에서 60초 사이 평균 맥박수가, 자, 110회 초과하고 150에서 HR, 아까 우리 나왔었죠. HR, 심박수. 자, 60초 사이의 차이가 10 미만일 때를 말한다. 이건 가로쓰기에 넣는 것만 아니라 설명해라고 해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설명하는 거와 가로쓰기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훨씬 쉬워요. 근데 설명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국소필요는 그 1번에 전신필요에 대한 시험이 나오는 거, 국소필요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국소필요 평가는 주로 근전도 위에서. 그래서 근육에 위치한 부위, 피부표면에 두 개의 전골 부착을 형성한다. 그래서 저주파 영역에서 힘이 증가, 고주파 영역에서 힘이 감소, 자, 평균 작업 영역에서 힘이 감소, 총 전압이 증가. 자, 요 필요한 근육이 나타나는 필요한 근육에 나타나는 바로 근전도 EMG. 근전도 특성. 우리 1차 필기시험이 자꾸 나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는 있죠. 자, 육체적 작업 능력 PWC. 이건 뒷페이지에 하루 8시간 작업 강도 PWC의 3분의 1이다. 자, 이거 에너지 대사율 RMR 식. 자, 기초 대상분의 작업 대사량, 노동 대사량이나 작업 대사량이나 똑같죠. 그래서 노동 대사량, 작업 대사량은 작업시 소비 에너지 빼기 안정시 소비 에너지. 자, 그리고 여기 쭉 내려와서 4번에 작업시 소요 대사량, 경작업은 200kcal/h 시간당. 자, 중능 작업은 200에서 350, 중작업은 350에서 500. 이런 거 가로 속에 키로다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작업 강도는 작업 강도, 자, MS, 퍼센테이지, MS. 자, MS는, 자, 우리 MS분의 RF 곱하기 100이다. 항상 계산 문제에서는 요 식을 쓰고 숫자를 대입시킨다. 자, 그래서 RF는 작업시 요구되는 힘. 그 작업시 요구되는 힘은 한 손에 미치는 힘이에요. 요 RF 한 손에 미치는 힘. 다음에 M에서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 힘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 힘도, 자, 두 손 중에 약한 손의 힘. 약한 손의 힘. 이렇게 해야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문제에서 보면은 2005년도에 나왔던 운반 작업을 하는 전문 근로자 약한 손이 힘은 60kg입니다. 그리고 오른손, 왼손 했을 때 오른손 잡이인 경우에 오른손은 강한 힘, 자, 약한 손이 아니라, 자, 강한 손이죠. 그 오른손 잡이일 경우에 왼손이 약한 손이죠. 그래서 약한 손이 힘이 60kg, 이거 60이 아니에요, 60. 약간 60kg네. 자, 한 손에 미치는 근로자 무게 10kg 상자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으니까, 두 손으로 10kg 들어 올렸으니까, 한 손에 미치는 힘은 5kg. 그게 5kg. 자, 킬로그램. 다섯. 그래서 곱하기 100. 당연히. 자, 답을 내주면 되죠. 끝에 답을 쓰는 것도 정확하게 잘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 영어 공부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공부를 해주면 되죠. 자, 다음 페이지에 작업 강도에 따른 허용 작업 시간, 로그 텐드. 이 텐드는 허용 작업 시간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텐드를 구해서 그 텐드만 구한다고 하면 텐드는 10에 자, 또 X승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죠. 요거와 그 2번에 적정 작업 시간 계산. 자, 다음에 3번에 피로 예방을 위한 적정 휴식 시간 미 허티그식 해서 특히 그 세 번째 요 식은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오는 문제죠. 요 공식들 전부 우리 1차 필기시험에 관계되고, 근데 같은 공식이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요 세 번째 적정 휴식시간 산자 시간비, 적정 휴식시간비. 그래서 여기 테스트 요 퍼센테이지를 구해서 요 휴식시간비를 구해서, 자, 60분이라고 했을 때 60분에 요 휴식시간비를 1시간 60분의 휴식시간비를 곱하면은 자, 그 휴식시간이 나오죠. 작업시간은 60 빼기 휴식시간, 60에서 휴식시간을 빼면 작업시간이 나오고, 휴식시간을 구하고 작업시간을 구하고, 우리 1차 필기시험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자, 교대 작업 우리 1차 필기에서는 아주 중요했어요. 근데 실기에서도 자, 가로 속에 있는 거라든지 이래서 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요 잊어먹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죠.
자, 유해 요인별 중독 증상. 이것도 산업 독성에 관계되는 것이 우리 시험에 이것도 나올 수 있고, 또 실내 오염이 건강장에서 빌딩 증후군이 있고, 자, 복합 화학물질 민감 증후군이 있고, 그리고 실내 오염 관련 질환의 새집 증후군, 또 일산탄소, 성면, 포르말데히드, 라돈. 자,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숙지할 수는 없어요. 충분히,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읽어보면서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가서, 우리 결국 기출문제만 제대로 풀면은 우리 실기도 해결이 되죠.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여기 산업보건위에 관계된 두 번째 보건관리자. 그리고, 자, 그 별표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이 종료.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또 쭉 넘어가서 3번에 보건관리자 자격. 요거 1차 필기시험에도 자주 나왔던 문제 보건관리자 자격. 자, 그리고 산업보건의 직무. 뭐 또 산업위생기도사의 직무, 보건관리자의 직무. 이런 것도 건강진단. 자, 거기 표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자, 쭉 넘어가서 7번에 역학조사 대상이 나오고, 그리고 자, 이제 8번에 산업위생 관련 고시에 관한 사항에서 노출 기준에 관계되는 고시. 우리 1차 필기시험에서 이 부분에서 많이 나왔었죠.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 정리를 해주면 돼요. 실제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시간가중 평균 노출, 시간가중 평균 농도, 시간가중 평균 농도, 시간가중 평균 노출 기준, TWA 구하는 식, 법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고시에. 단시간 노출 기준, STEL. 자, 가로 속에 넣는 거, 설명하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최고 노출 기준 C. 그리고 그 밑에 표에서 ACGIH에서 TLV 설정 개정 시 이용되는 자료.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별표 하나. 또 화학구조상의 유사성과 연계에 설정한다. 동물 실험 자료를 근거로 설정한다 등. 그 다음에 ACGIH에서의 자, 그 다음에 허용 농도 적용상 주의사항. 이건 별표 둘이죠. 허용 농도를, 즉 TLV 적용상의 주의사항. 대기오염 평가 및 지표에 사용할 수 없다. 24시간 노출 또는 정상 작업 시간을 초과한 노출에 대한 독성 평가에는 적용할 수 없다. 기존의 질병이나 신체적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자, 척도로 사용될 수 없다 등 집중적으로 좀 받을 필요가 있죠. 자, 혼합물에 대한 거는 생각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자, 여기 이제 노출 지수를 구하는 자, 화학물질 측정치 나누기 자, 노출 기준 T1, C1 나누기 T1 플러스 C2 나누기 T2. 자, 혼합물이 TLV, TW는 시간가중 평균농도, 혼합물이 시간가중 평균농도를 구하는. 자, 그리고 3번, 이게 중요하죠. 혼합물이, 그때 혼합물이 허용농도 기준. 혼합물이 허용농도 기준. 그래서 혼합물이 허용농도 노출 기준에서 미리그램. 자, 그 TLV, 자, A로다가 TLVA분의 FA, TLV, B분의 FB, 그리고 여기 FA 플러스 FB 플러스 자, 혼합물이 허용농도, 혼합물이 허용농도. 자, 이건 뭐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식이죠. 공식. 그리고 그 다음에 참고상이에요. 참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도 외워야 될 미르보나 허큐 밑에 ppm 곱하기 분자량 곱하기 22.4. 자, 그리고 여기 0도시 1기압일 때 요게 21도시에서는 24.1이고 자, 보통 25도시에서 이제 나오죠. 25도시에서는 22.4가 아니라 24.45. 한 가지만 알아두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미리그램 ppm을 미리그램과 큐빅미터로 구한다. 아까도 나왔었지만. 그럼 미리그램 per 세제곱미터는 ppm 곱하기. 자, MW는 분자량. 나누기, 자, 24.45. 요 24.45라는 게, 자, 25도시에서.
만약 21도시 산업환기 표준에서 21도시에서는 자, 여기 24.1리터이고, 자, 여기서 같이 0도시에서는 22.4리터이고, 이건 뭐 기본적인 계산 문제.